처음 보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지난 학기 줌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사실은 수업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줌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출석을 좀 부를 건데요. 제가 출석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거나 채팅창에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으시면 돼요. 방법을 지금 이제 줌 수업을 처음 하시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재민 학생 오셨고요. 김영진 학생 오셨습니다. 홍석진 학생 오셨어요? 오셨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홍석진? 안 오셨나 아직? 강동준? 동준? 교수님, 저 왔습니다. 예, 누구지? 동준? 홍석진입니다. 석준, 땡큐. 강동준 학생 오셨고요. 오현택 학생? 네,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환 학생? 예. 정인서 학생? 아직 안 오셨나 봐요. 최현수? 현수 안 왔니? 정인서 학생 왔네요. 그 다음에 최현수 학생.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허현 학생? 허현? 아직 안 오셨고요. 강호열? 아까 호열이 왔던 것 같은데? 강호열? 강호열? 예, 오셨고요. 루이스도 오셨고요. 그 다음 벤자민도 온 것 같아요. 맞죠? 벤자민은 누군가? 루이스는 내가 잘 아니까. 네. 오케이. 김은성 학생? 나, 김은성 학생? 소리 좀만. 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오성민 학생? 네. 예. 우효섭 학생? 네. 예. 이해담 학생? 그 다음에 홍윤아 왔고, 그 다음에 이선호 학생? 이선호? 나눈 것 같아요. 이수림 학생? 이선호, 선호 왔구나. 이수림 학생? 이수림 학생, 아직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 성호? 네. 예. 최정유나 학생? 정윤 학생 오셨고요. 자, 지금 안 오신 학생이 이수림, 이해담, 그 다음에 허연, 최현수 학생 안 오셨습니다. 일단 출석 체크를 했고요. 사실은 지금 이 공간이 그 본부동 210호인데 지금 이 강의실을 제가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석한 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접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인터넷 연결됐나요? 네, 줌 연결됐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출석은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 이제 수업 관련해서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탭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네, 이게 혹시 이거 사용해 보신 학생?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사용해 보신 학생들 그 채팅창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그 구글 클래스룸 사용해 보셨다. 예, 김재호 학생 사용해 보셨고요. 예, 홍민호 학생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이 구글 클래스룸을 지난 학기에 처음 사용해 봤어요. 사실은 루이스도 사용해 보셨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제가 수업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관련된 강의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저기 있네요. 수업에 관련된 수업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실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텀 프로젝트를 하시는 건 아시죠? 텀 프로젝트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텀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여기 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해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에 필요한 그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는 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려면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다들 등록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자,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 지금 27명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처음 사용해 보신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그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일단 구글로 로그인을 하세요.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구글로 이렇게 자, 구글로 로그인하시면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죠. 여기 그 여러 개의 탭들을 보여주는 그 UI가 있는데요.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클래스룸이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확인된 학생이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예, 됐고요. 천천히 확인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확인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확인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아마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 화면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생 화면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문제 같은 걸 좀 만들어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보니까 한 명 풀었네요. 그렇죠. 한 명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거 주차 실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언제 활용하냐면 그 출석을 여러분들 출석했는데 이상하게 빠뜨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그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한 학생만 지금 문제를 좀 푸셨어요. 그래서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제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 화면에 뜹니다.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명이 벌써 제출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된 자료는 제가 어디다가 올려놓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주차별 수업 자료죠. 그래서 1주차 수업 자료를 제가 3개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3개로 올려놨으니까 제가 아마 처음에 요거 설명할 거고 두 번째 이거 설명할 거고 세 번째 요거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첫 번째 수업인데 수업 환경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익숙하지 않은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그 환경에 지금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오늘 해야 될 그 수업의 나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른 수업자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올리면 요거 필요하시면 제가 이런 것을 공유해 드려요. 사실은 이게 사실 13주 차에 있는 내용인데 미리 좀 보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자료 다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만 보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 채팅창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안 나오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저만 제공되는 화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리거든요. 예, 공유해 드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 이번 학기 수업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수업 계획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수업 계획서를 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수업 계획서 이게 아닌데 엉뚱한 게 열렸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왜 이게 열렸을까? 잠시만요. 이런 잘못 연결됐네요. 오케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수업부터 잠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과목을 어떤 내용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올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과목 이름은 데이터 분석 이론 및 실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 애널리시스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업 진행은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합니다.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과제를 올리거나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이번 학기도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줌을 사용하는데, 혹시 줌 사용해 본 학생이 있으면 잠깐 손 좀 들어주실래요? 채팅창에다가 줌 사용해 본 학생 좀 남겨주세요. 지금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용해 보셨고요. 다행이네요. 정민 학생도 사용해 보셨고요. 그래서 처음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줌을 사용하다 보면 최대 제가 줌 세션
하나 세션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40분이에요. 40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35분 정도 되면 아마 정리를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세션을 진행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3시간이 이렇게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고 1시간은 사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는 어떤 내용을 꼭 들으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의 수업 내용들은 제가 혹시 몰라서 3시간을 다 사이버 캠퍼스에다 올려놨어요. 지난 학기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랑 이렇게 수업을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다들 접속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대 링크는 카톡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클래스룸 접속하는데 문제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아니면 카톡 창에다 남겨주세요. 카톡이 아니라 지금 카톡이 아니라 뭐죠 이게? 줌 채팅창에다가 지금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 아니면 지금 구글 클래스룸 연결해 봤는데 문제 없더라 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글 좀 남겨주세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없고요. 문제 있는 학생이 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문제가 없는 학생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여한 지메일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홍석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정이 제 생각인데 학교에서 부여받은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홍석진 학생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바로 전에 강효열 학생도 지금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두 명 학생. 그래서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했는데 예, 강효열 학생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거기 보면 탭에 나와 있는데 그걸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빅데이터가 뭔지 한번 얘기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 수업 목표, 그다음에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재, 그다음에 부교재, 그다음에 주차별 수업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왜 수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요즘에 빅데이터란 말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빅데이터란 말 혹시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학생 있어요. 최고현 학생 손 들었고요. 네, 그렇죠. 루이스는 혹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데이터 양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빨리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건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 링크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수업 끝난 다음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수업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링크를 한번 따라가시면 왜 그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최근 그 전 세계적으로 그 IT 환경은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매우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거죠?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즈니스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우위에 있을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드웨어 중심 사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아주 고가의 그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가격이 되게 비싸죠? 자동차? 보통 자동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정말 비싼 자동차를 보면 뭐 1억짜리 자동차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1억짜리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제가 질문 드릴게요. 50%보다 적을 것 같다, 많을 것 같다. 자, 많을 것 같다, 예. 아닐 것 같다, no. 자, 50%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 이상일 것 같다. 50% 이상. 자, 50% 이상. 사실은 50% 이상 맞아요. 자, 좀 더 심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F-35라고 하는 그 전투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제 생각에는 F-35라고 하질 않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텔스기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 스텔스기? 들어봤죠? 자, 스텔스기의 경우에는 전체 그 비행기 전투기의 가격 중에서요. 실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75%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몇 프로요? 75%. 그게 소프트웨어의 비중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 그 뭐 조정하고 그랬었는데 이걸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화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해지고 있냐면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 역시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운영되는 자동차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공급해 주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아마 마지막 페이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 세션이 이게 40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한 1분 정도, 1분 50초 정도 되면 오늘 세션을 첫 번째 세션을 끝내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잘 보세요. 그래서 점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다음에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얻어서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거,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하드웨어가 어떤 가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지금은 데이터 기반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원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원유 사용할 수 있어요? 원유? 원유는요, 그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막에서 그 기름을 꺼내오잖아요. 그렇죠? 뽑아오죠? 그럼 그 원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refinement. 정제하셔야 돼요. 정제. 그러니까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그 다음 수업 진행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31분이니까요. 45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45분. 45분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쉬었다가 45분에 들어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는 시간 갖었다가 좀 있다가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